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다시 착수한 가운데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또 4.3 특별법 개정 이후 첫 직권재심 재판이 내일 열리고 일요일인 4월 3일에는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됩니다. 주간 이슈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추진됐던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사업 주체였던 녹지제주가 승소한 뒤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 속에 제주도가 현장 방문을 벌입니다. 제주도는 병원 의료진과 시설, 수술실 등 운영 가능 여부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녹지제주가 지분의 대부분을 국내 법인에 넘긴 상황이라 영리병원 추진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제주 4.3 직권재심 첫 재판이 내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합동수행단이 직접 청구한 군법회의 수용인과 일반 재판 피해자 등 모두 73명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군법회의 수용인 직권재심 대상만 2,500명이 넘어 첫 재판부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74주년 4.3 추념일을 앞두고 다양한 추모 행사들도 펼쳐집니다. 오는 31일 4.3 체험세대의 증언 봄풀이 마당이 평화공원 대강당에서 열리고 2일에는 말이 되지 못한 기억, 낙인과 차별을 넘어라는 주제로 4.3 전야제가 제주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추념일인 다음 달 3일 오전에는 4.3 평화공원에서 위령제가 봉행되고 민주노총의 4.3 항쟁계승 전국 노동자대회가 제주시청 일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에서 도로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초과속 운전을 한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특히 렌터카 이용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입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텅 빈 도로를 쏜살같이 달립니다. 이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2km, 제한 속도보다 무려 2배 이상 달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도로 규정 속도를 81km 이상 넘겨 달린 초과속 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자치경찰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초과속 차량은 모두 45대로 이 가운데 렌터카가 60%인 27대를 차지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100km 초과한 경우도 5건이나 됐고 도로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표선면을 잇는 번영로에서 가장 많은 20건이 적발됐습니다. 달려오는 차들이 신호등 안 보고 그냥 사람이 서도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있어요. 과속하는 차들이 좀 보이고. 초과속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한 속도를 80km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100km 이상 초과한 과속이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2차 피해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제주도 내 주요 도로에서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휴일 병의원 휴무로 신속 항원 검사 건수가 줄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2,0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51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그제는 5,01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이 3,300여 명, 일반관리군이 2만 4천여 명으로 모두 2만 7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90대 2명과 80대 3명 등 확진자 5명이 숨져 제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94명으로 늘었습니다.
춘천의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 댐 안쪽에 있던 38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마을들의 풍경과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수몰 전시관이 소양강댐 정상에 마련됐습니다. 춘천 MBC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내평리에서 태어난 권혁복 씨. 17살 이후 단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1973년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 수몰 지역인 권 씨의 고향은 지금껏 깊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강물이 좋고 산수가 좋아가지고 경치가 엄청 좋고 참 살기 좋은 동네였었어요. 댐 준공으로 불어난 물은 당시 춘성군과 양구군, 인제군의 6개면 38개 마을을 집어삼켰고 4,600세대, 18,000여 명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 땅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헤어지는 게 영원히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쉬워했고.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소양강댐 정상에 수몰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수몰 지역의 옛 사진과 당시 국민학교의 기록물, 실향민들이 기억을 더듬어 그린 지도가 전시됐습니다. 전시관을 찾아 반세기 전 기억과 풍경을 되찾은 실향민들은 애틋함과 그리움을 떠올립니다. 또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그 이제 냇물도 좋았고 거기 뭐 피레미 잡아서 뭐 그 매운탕 끓여 먹고 이런 것도 좋고.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수몰 지역과 댐 준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실향민들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지 3년 만에 전시관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기억하고 할래도 이런 자료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용케 모으고 참 만들었네. 그래 앞으로 아마 우리 실향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수몰 지역을 되살린 전시관을 호반의 도시, 춘천의 근현대사를 알리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내 집 앞 산책로와 정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산책 복지가 중요해졌는데요. 이 산책 복지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관광 자원으로 지방 정원을 꾸미려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3곳밖에 없는 나선형의 또아리 터널로 유명한 중앙선 단양 중령 구간. 직선화로 폐철도가 되면서 이 구간을 살린 관광 레일 바이크 사업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레일 바이크 종점인 중령역에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소백산 국립공원과 맞닿은 단양군 대강면의 음지마을. 이곳에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60억 원을 들여 각종 희귀식물과 나무 등을 식재하고 단양 지역 설화를 접목한 각종 체험이 가능한 지방정원을 내년부터 3년에 걸쳐 꾸미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10헥타르 이상 면적의 40% 이상을 녹지로 꾸미는 지방정원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단양군은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정원까지 도보로 이동해 구경하고 시다가게 하겠다는 체류 거점형 관광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와 단양 사이에 복원된 4.9km의 소백산 중령 옛길과도 인접해 트레킹족의 발길도 공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떤 단양 팔경 그리고 만천하 스카이워크, 소선암 자연휴양림 등과 같은 기존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는 또 거점형 어떤 체류형 그 요소로서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좀 더 머물 수 있고. 충주 무술공원과 인접한 자연늪지인 능암생태공원도 지방정원으로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단양과 더불어 충청북도 지원이 확정된 가운데 충주시는 비교적 도심과 가까운 늪지라는 특수성을 강조한 지방정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공원으로 정비한 지 10여 년이 지난 데다 인근에 민물고기 생태관이 예정된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늪지라는 생태 자원이 이제 쉽게 도시에서 볼 수는 없는 곳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충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능암늪지는 지방정원을 거쳐 울산 태화강과 순천만처럼 국가정원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지역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는데 현재의 생태 환경과 입지를 포함한 자격 조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운영 예산 등을 포함해 실현 가능한지 종합적인 분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성과 제천에서도 지방정원을 설치 중이거나 계획해 지방정원이 예정된 곳이 충북에서만 4곳, 전국적으로도 각 지자체마다 지방정원과 더불어 국가정원 계획이 넘쳐나면서 그만큼 개성을 살린 내실 있는 운영 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주말 내내 봄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는데요. 오늘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선선하고 낮엔 온화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고기압을 따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7도, 동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1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5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잦아들었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물결이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시고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50대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6명이 119에 구조됐습니다. 또 다른 주민 6명은 스스로 건물을 빠져나와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처음 불이 시작된 3층 세대에서 구조된 50대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민 3과 직결된 제주 핵심 현안을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지역 공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현안 과제를 확정하고 최근 서울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원희룡 기획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일생 전 서귀포 시장이 속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각 분과의 과제 내용을 설명하고 서기관급 직원 1명을 인수위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 정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상장기업 20개 제주 유치와 도심과 읍면 지역의 생활 공간을 재설계하는 15분 도시 제주 만들기,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2022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 고교 결승에서 제주 제1고가 서귀포고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어제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2 백호기 축구 고교 결승에서 제주 제1고등학교는 서귀포고등학교를 5대0으로 누르고 대회 1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제주중학교가, 초등부 남자는 제주 서초등학교, 여자는 도남초등학교가 각각 우승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부터 처음 도입된 동문 오비부에서는 대기고 팀이 승리했습니다.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제주에서 발전량을 제어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부터 5시간 넘게 제주도 내 풍력발전시설 14곳과 태양광 발전시설 90여 곳에서 순차적으로 출력 제한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출력 제한 규모는 130메가와트로 도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의 16%에 달하는데 기온이 오르고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는 줄어든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 매각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까지 지방세 1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서귀포시 A 골프장을 매각 공고하고 오는 5월 16일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 골프장은 경영 정상화를 통한 지방세 납부 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무 규모만 8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 매각이 추진 중인 골프장은 A 골프종을 포함해서 3곳입니다.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제주 지역 대학생들이 다양한 추모 행사를 마련합니다. 제주대와 한라대, 관광대와 국제대 등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 소속 학생 등 100여 명은 제주 4.3 평화공원 행불인 표석을 찾아 조화를 꽂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제주 지역 4개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3 추모 분향소가 운영되고 다음 달 1일에는 관덕정 광장에서 제주시청까지 4.3 제74주년 기념 대학생 거리 대행진도 진행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에서 바다에 경유를 유출한 어선 관계자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제주항 이부도에서 기름바지 작업을 하다 어선에 연결된 호스가 빠져 경유 50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흡착제 등을 이용한 긴급 방제 작업을 벌여 유출된 기름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